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존경하는 더 탐사 시민학당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3월 달에 노자랑 놀자 공부해서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신종여시, 처음처럼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깨끗한 마무리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8강의 썸네일은 천망, 하늘의 그물코. 하늘의 그물코는 뭐 성긴 것 같지만 빠뜨린 것이 없다라는 73장에 나오는 말을 이 썸네일로 정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함축적 의미가 지니고 있고 오늘 현재적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썸네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27장을 한번 볼까? 27장은 백성을 억압하지 않으면, 성군은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불의위 즉 대위지 무압기 서고 무염기 소생 부유불렴시이 불렴시이 성인 자지불자현 자예불자기 고급히 치착. 이 노자 덕경의 경문 뒤로 갈수록 경문이 좀 짧아진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28강도 4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불의위 즉 대위지, 백성들이 불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기 위험은 누구의 위험인가 하면 지도자, 백성들이 지도자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백성들이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아 친근하게 여겨요. 어떤 지도자처럼 경멸하지 않고 백성들이 친근하게 여겨. 우리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즉 대외지, 큰 위험, 자연스러운 위험이 권위가 스스로 이르러 온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면 백성들도 지도자를 사랑하고 아껴요. 맹자 이런 게 나와요. 왕이 백성들을 보고 하지 말라, 잘못하면 곤장을 치고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굴고 하면, 왕이 행차한다면 얼굴을 찡그리면서 전부 다 골목으로 숨어버려요. 그런데 임금이 어진 왕이 자기가 논일 수 있는 정원, 늘 봄이 되면 개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가서 놀게 하고 쉬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의 정원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창덕궁의 비원처럼 그런 비원 시크릿 가든이나 그냥 지들만 비밀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주주육림하고 술 처먹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면 왜 저렇게 쓸데없이 저렇게 후원을 넓게 만들고 사치스럽게 만들고 욕을 해요. 그리고 임금이 덕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하면, 임금이 만약 사냥을 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임금님, 우리가 좋아하는 임금님이 사냥 나오셨다가 토끼 머리끈으로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임금님 많이 오늘 사냥 많이 하고 가라고, 노루도 잡고 사슴도 잡고 토끼도 잡으라고 해요. 그런데 인기가 없는, 평소에 학정을 베풀어던 왕이 가면 사람들 인상을 막 찡그려요. 저놈 안 죽고 왜 여기 나타났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언제 망할까, 실갈상, 내가 저놈하고 같이 죽었으면 막 이렇게. 요새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놈하고 내하고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실갈상, 이 날이 언제 망할까, 여여해망, 너와 내가 같이 망하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저주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노자가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이 지도자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여기면 다윗이 저절로 그 큰 권위가 이르러 와요. 무압기서고, 지도자가 백성들이 속어 사는 것을 압이라는 건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지 않고 무염기소생, 그렇게 그들이 사는 것을 실증나지 않도록 해라. 여기에 염자를 어떤 주석에 보면 싫어할 염자가 압박을 앞자로 봐서 그들이 사는 것을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서나 같습니다. 부유불렴, 무릇 오직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시이로, 이른 까닭으로 백성들도 그를 싫어하지 않는다. 여기 앞에 염자는 그 임금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뒤에 염자는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지도자가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도 지도자를 싫어하거나 이렇게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 죽을꼬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이로, 이른 까닭으로 성인 자지불자연, 성인은 여기서 성군을 가리킵니다. 이 성군은 자지, 스스로를 잘 알고 자기의 한계 분수를 알고, 불자현, 자기를 잘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 이 견자로 읽지 않고 현자로 읽을 경우 나타낸다 할 때, 나타날 때도 이 견자는 현으로 읽어요.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임금이. 그러면서 자기를 잘 과시하고 별거 아닌데도 괜히 뭐 잘한 것처럼 공치사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애불자기, 훌륭한 성군은 자기 스스로를 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자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귀하게 여겨.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많이 먹고 과시하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수레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 분수에 맞게. 임금은 임금답게, 오히려 자기를 아낀다는 게 뭐예요? 임금은 오히려 부덕하다, 과인은 부덕하다, 과덕지인이라고 해요. 과덕지인,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부자기, 자기를 귀하게 오히려 낮추죠. 덕이 부족하다, 나는 불곡이다, 익지 못하는 사람이다, 고아 외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옛날에 임금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로 급히 지자, 그런 까닭에 저것을 버리고, 저런 태도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또 스스로 사랑하고 이런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취차, 이런 태도를 갖는다. 이런 태도는 불자연, 자기 스스로 뻐기고 자랑하거나 불자기, 자기가 귀하게 여기거나 이런 거만한 태도는 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걸 취하고 교만한 것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23장으로 넘어갈까요? 73장. 역시 킬러가 한 명 있습니다. 역시 킬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를 제일 먼저 교정해 준 사람이 서모라고 있습니다. 내가 민들레에 글을 쓰거나 글 쓰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읽는 독자가 서모 씨예요. 그래서 내가 한 교정을 보고 난 뒤에 발표를 합니다. 틀림없이 이게 오자들이 있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73장인데 23장이라고 해야죠. 말이 헛나오잖아요. 이럴 때 서모 씨의 존재가 참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참 오매 기주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장 하늘의 그물코. 멋진 말이고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 천망이고 28강의 썸네일로 삼았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용오감즉살 용오불감즉활 차양자 홍리혹회 천지소 숙지기고 시성인 유난지 천지도 부쟁이 선승 불온이 선흥 불소의 자래 단연히 선모 천망회 소이 부실. 용오감즉살, 가감한데 용기만 부리면 죽는 수가 있고, 아까 항우장사 얘기했습니다만 돌격 앞으로 그냥 나갈 때와 물러설 때 이걸 잘 분간해야 되는데 맨날 과감한 데만 용기를 내, 돌격 앞으로만 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게 돼, 다치게 돼. 용오 불감직활, 그런데 가감하게 하지 않는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 용기를 내면 활, 살아난다. 생명을 살리게 돼요. 차양자 홍리옥회, 이 두 가지는 그냥 대거 용기를 부르는 것과 용기를 부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홍리옥회. 어떤 것은 이롭고 혹회, 어떤 것은 해롭다. 생명을 살리니까 이로운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소오 숙지기극, 하늘이 소오, 악자로 읽지 않고 싫어한다고 할 때는 오로 읽습니다. 하늘이 싫어하는 바를 숙지기고,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시로 성인 유난지, 성인은 오히려 유난지, 그것을 늘 어렵게 여긴다. 그런데 천지도 부쟁이 선성,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고도 선승 잘 이겨요. 우리 성숙한 사람도, 성숙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해가면서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소인들은 남을 거꾸로 때리는데, 남을 이게 짓밟아야지 자기가 성공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쟁이 선승이라는 것은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구적이, 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구하고 소인구저인,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해요. 다른 사람들의 희비, 반응 이런 거에 좌지우지돼요. 응? 그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을 통해서 보다 개선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요. 불언이 선응, 말을 하지 않고서도 잘 반응하며 불소의 잘해, 부르지 않아도 잘해 스스로 오고, 하늘의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연히 선모, 단자는 느슨할 단자예요. 느슨하면서도 그냥 선모, 잘 일을 도모한다. 하늘의 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총 결론으로 해서 하는 말이, 노자는 천망회 소이부실, 하늘의 그물코는 소소, 성길 소자입니다. 성긴 것 같지만 소이부실, 성기어도 빠뜨린 것이 없다. 여러분들, 고수들은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일이 저절로 되게 해요. 그런데 아주 수가 낮은 사람은 굉장히 바빠요. 바빠. 시키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 성숙되지 못한 부모님들, 애들 맨날 혼내요.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갈 때 부탁하고 갈 때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올 때 오면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 많아. 애들을 놓아서 키우고 스스로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애들도 다 똑똑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만 영성을 갖고 있는, 애들도 애들 우리보다 더 놀라운 창의성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선생보다 더 나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상상력을 갖고 있다는 걸 난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좀 진작 알았으면 좋은 선생 됐을 텐데, 참, 꼭 나는 늦게 깨닫는 게 문제야. 응? 사실은 지금 또 결혼 생활을 좀 해보니까, 이 마누라 말을 진작 좀 일찍 들었으면 내가 좀, 우리 집이 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졌을 텐데, 괜히 쓸데없이 내 고집 피우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인 말을 하느님 말씀처럼 섬기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손님처럼 여기고 후배를 깍듯하게 대접하십시오. 백성을 주인으로 여기십시오. 그럼 훌륭한 대통령 될 거예요. 윗사람을, 아내를, 학생을, 어린 사람들에게도 다 영성이 있어요. 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밑에 나이 젊은 사람들 깔보고 이렇게 하세요?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 변화가 빠른 시대에 별로 유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잘못되고 인터넷 하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자녀들한테 물어요? 자녀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우리 집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게 답답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메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앞서 있잖아요. 그럼 열고 배워야죠. 빵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면서 이거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어른들이, 선배들이, 스승이, 임금이 약간 느슨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사실 이 규절을 보고 인상 깊었던 것은요, 서울대학의 법학전문대학의 그 한인섭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한인섭 교수님이 그 함세웅 신부님하고의 대담을 해서 정의의 사제 함세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함세웅 신부님하고 대담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5년 전에 2018년에 대담을 해서 책을 냈는데, 그때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프란시스 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 할 때 내보고 그 서평을 해달라고 해서, 그 전에도 한인섭 교수님하고 한 10년, 7, 8년 전인가요? 구티에레즈의 해방신학을 토론하자고 해서 이 함세웅 신부님 모시고 내하고 한인섭 교수님하고 뜻 있는 사람들 한 10대 명이 모여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한인섭 교수님이 법학자이시면서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좀 있으시고, 또 함세웅 신부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책 내는 걸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이 천망회 이 말을 딱 쓰는 거예요. 이분도 노자를 읽으신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노자랑 놀자 강의하지만 나는 내 그 입장에서 노자를 해석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식견이 높은 분들이 노자를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해석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라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 시대에 이렇게 본다는 걸 소개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창의적 상상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채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법학자가 법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물을 쳐놓고 잘못하면 거기 걷어가지고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이용해서 검찰 독재하는 윤석열, 한가놈, 이놈들이 법을 가장한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잖아요. 한동훈이가 이 그 더 탐사
민들레를 압수수색할 때 그게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자의적인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가르쳤는데 자기네들의 비문제를 파헤치니까 보복으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법이 공정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 교수가 디케의 눈물, 디케라는 시는 공정하잖아요. 공정해요. 근데 이게 이 디케가 신이 볼 때 한국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 흘리는 상황이 됐어요. 표창장 하나 잘못했다고 그냥 그 어머니는 4년 동안 집어넣고 그 아들과 딸들은 그동안 멀쩡하게 이사 자격증까지 따는 거 다 없애고 졸업장 다 반납하도록 만들고 계속 법정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그런데 노자는 천망회해 소위부실이라고 할 때는 정말 이거는 그 지도자, 성인의 경지에 있는 내성 외왕의 지대, 안으로는 성인처럼 훌륭하고 겉으로는 왕도 정치, 덕치주의, 예치주의를 하는 사람은 나라의 법률을 집행하면서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죽일 놈은 죽인다, 살릴 놈은 살리고, 정말 안 되는 놈들은 아주 제거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표창장 뭐 했는지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사실 밝혀지지 않았어. 그게 무슨 중대죄라고. 여러분 표창장 하나 했다고 4년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중대범죄입니까? 그러니까 지 장모, 지 마누라 주가 조작한 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주가 조작을 저질렀는데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집어넣지도 않고 사형을 지켜야 될 일인데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성인들의 정치는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조금 뭐 실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봐주면서도 큰 중죄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74장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관련해서 내가 좀 생각이 있어요. 여기 지난주일에 9월달 전국 촛불에 집중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홍범도다 친일파 처단을 하자고 이제 지금 저 뒤에 있는 분이 아까 얘기한 75세 조성민 교수님이시고 우리 지식인 네트워크의 상임 고문으로 계십니다. 좌장하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난 이 양반 보면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내가 그래도 있으니까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웃고 있는데 이걸 누가 찍었냐면 이호 작가라고, 이호 작가 우리 촛불행대 공식 작가가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혼자 보기 좀 아깝더라고요. 자랑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노자랑 놀자를 듣는 우리 시청자들은 내하고 친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살짝 자랑합니다. 근데 내가 좀 자랑할 때 좀 기분 나빠. 이분 항상 이 양반 때문에 나 항상 2등이야. 참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지금 이 불법적이고 이 독재를 벌이고 민족을 팔아넘기고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들이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친일파를 처단하자 이런 깃발 들고 시위를 행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포스터가 너무 멋져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앞에 대문도 이렇게 바꿨는데 촛불의 명령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이 시대의 과제는 윤석열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래야지 일로이한 천하지민 한 번 성을 내가지고
천하의 백성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용은 어떤 거냐면 폭군을 몰아내는 게 대용이에요. 소용은 칼을 싹 만져, 너 내한테 까불면 이 칼로, 이게 소용이고요. 대용은 한번 크게 성을 내가지고 이 독재자를 몰아내고 이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마음 편안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용입니다. 지금 대용이 필요한 시대. 그 다음 거도 있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송혜교 그 배우 아니에요. 송혜교도 예쁘죠, 아름답죠. 그런데 송혜교는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하고 미쯔비시에서 그에게 광고 출연료를 주면서 제의했지만 거절했어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여자처럼 뭐 이승만 독재자의 기념관을 연다고 하니까 계좌 열기도 전에 기부하겠다고. 여러분들 얼굴만 예쁘면 됩니까? 마음이 예뻐야 정말 미인이죠. 이 두 자칭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광고 모델이 이쁘다 하지만 누가 더 아름다운 것이지. 진실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심이 있고 이렇게 하면 겉으로 나중에 초합니다.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목사님 이분은 뭐 소장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장님 있는데 나하고 좀 가까운 소장님이에요. 이분은 원주의 영서대 총장하던 김진열 화백입니다. 민중미술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멕시코에 여기로 위원장을 하는 분인데 한국에 와서 그 촛불관계 나오신 분이고, 이 유정현 목사님 여기 스튜디오 왔고, 목사님 우리 모임의 운영위원장. 이분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85세의 이만열 교수님, 우리나라 국사 편찬 위원장 하신 그 분이고요. 이분이 우리 모임의 상임 고문하는 조성민 교수님. 이분이 이 윤홍 서예가 촛불 연대체, 촛불 타오르라 하는 것. 이분은 김경일 신문, 광주의 성공의 신부님이시고, 이분은 이명재 전 신문 기자 출신. 이분이 정종훈 연세대 교목이고, 우리 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의 포럼 위원장, 지난주 토요일 날 포럼을 주도하는 포럼 위원장이시고, 이분은 이 기독교 장로교 김창규 시이면서 기독교 장로교. 이분 난 잘 모르겠어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요. 이게 쫙 서가지고 저 타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들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야, 나이 든 사람들이 노병은 살아있구나 아직도. 우리 시대에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든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극 좀 받으라고. 집에서 뒷방신세에서 잠깐 명령하고 말이야, 지시하고 뭐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지 말고, 젊은 사람들 힘들고 직장인 사람 힘들고 토요일날 알바이트 하는 사람도 힘드는데 우리같이 시간 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목사, 신부, 교수, 사회에 존경받는 직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존경받은 만큼 존경을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자 해서 요새 매주말 신나게 윤석열 끌어낼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74장으로 넘어갑시다. 74장은 살생을 피하고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불에사 내하 이사 고지 약사민 상회사 이비기자 오득지비 살지 숙감 상류 사살자살 부대 사살자살 12대 대장착
부대 대장 착자 희유불상기수의. 노자는 평화주의자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생자 덕지광야, 이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생명은 덕의 정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불에사 내하 이사구지. 백성들이 불에사 이판사판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이사구지 죽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뭐 살아있는 목숨이 죽은 목숨이야 다름없이 힘들어요. 그럴 때 야 너 잘못하면 죽인다, 말 들어, 이렇게 위협해봐야 위협이 들어가지 않아. 아이 뭐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 3인생 외사. 만약 백성으로 하여금 늘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사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하고 죽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위 기자, 그 기이한 행동,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내가 여기 내는 그 지도자겠죠. 지도자가 잡아가지고 그 나쁜 짓 하는 놈은 살찌 죽인다면 숙감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하겠는가. 그래도 상뇨 사살자살, 그래도 사람을 나쁜 흉악범을 죽이더라도 사살자, 죽음을 관장하는 관리가 죽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법비들이 아니고 판단하는 판사들, 이런 사람들, 그 담당하는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죽여야지,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대사살자, 무릇 그 죽음을 관장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인다면, 임금이나 위정이나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법관,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형벌권을 찬탈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인다면 시위 대장차, 이것은 큰 목수의 그 역할을 비워가지고 목수의 대신에 나무를 베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대 대장 착자, 그 대장 큰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베다 보면은 희유불상기수의, 그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이건 뭐냐면 행정해야 될 사람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법률권까지 다 독점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수가 해야 될 일을 목수에게 맡기지 않고 괜히 목수 일을 자기가 하다가, 그걸 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자기 손을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장은 오늘 28강의 마지막 장이 되는데요, 제목을 탐욕을 경계해야 라고 제가 달아봤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민지기이기 상식세지다 시이기 민지난치 이기상지 유의 시이난치 민지경사 이기상구생지우 시이경사 부유무이생위자 시현어 귀생. 민지기, 백성들이 기, 배고플 기자, 굶주릴 기자입니다. 민지 할 때 진짜 주격조사, 백성들이 기, 굶주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상식세지다. 그 윗대가리에 있는 놈들이 식세, 먹고 사는데 먹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식세, 먹고 사는데 생활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데서 매기는 세금이 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지들이 호의호식하고 주지중림 속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재벌들의 곳간에 쌓여있는 그거를 나라가 오를 때는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줍니다. 법인세 깎아주고 이 연구비들, 과학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먹거리를 하는 과학자들의 연구비 R&D 깎아가지고 지금 대전의 대덕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의 봉급이 30%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반들이 사기가 나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쓸데없는데. 우크라이나가 또 왜 돈을 줘요? 우리나라 연구비 깎아서, 복지 비용 깎아서 우크라이나 갖다 주고 있어요. 이 미친놈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그죠?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줄이고 미국의 입맛에 들기 위해서 또 소련하고 뭐 척질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갖다가 돈을 퍼주고 있어요. 이 미친놈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배를 피는데 붙이는 세금은 간접세 아닙니까? 그 간접세는 모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들 간접세는 줄여야 됩니다. 소득세,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버는 불로소득 이런 세금 이런 거는 많이 붙여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소득세, 아무것도 안 하고 집 맺혀가지고 임대소득 받으면서 맨날 사우나 가서 놀고 해외여행 다니고 벤치 굴리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세금 확 걷어야 돼요. 진짜 근로소득세들은 줄여야 됩니다.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그 회사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은 오히려 부족하면요, 4인 가구가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야 돼요. 아이들 보조금을 주고 집값을 전세 자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죠. 내가 2008년 9년 영국 런던 대학에 있을 때 그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나서 런던의 직장인들 한 20%가 직장 해고당할 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런던이 금융업으로 먹고 살거든요. 영어 교육하고 금융업, 뮤지컬 이거까지 먹은 건데 금융 위기가 오니까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생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국 수상이 하는가 봤더니 수상이 부자세를 걷겠다는 거예요. 부자세를 걷어가지고 지금 해고당한 직장인들의 생존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공산주의자라고 빨갱이라고 좌파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위정자가, 대통령이, 수상이, 경제기획원 장관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 있는 놈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흥청망청 지들만의 리그를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익이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이다. 민지난치, 백성들이 난치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기상지 유비, 그 윗대가라 있는 놈이 유비 쓸데없는 짓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필요도 없는 짓을 많이 해요. 무슨 국제대회를 였네 업졌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버려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요. 지이난치, 이런 까닭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난자는 어려울 난자, 잘 다스려지지 못해요. 쓸데없는 일을 쓸데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윤석열이 하는 짓은 뭐예요? 1년 반 동안 전 문재인 정권 수사하는데 감사원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과거 정권 수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 과학자들을 양성하고 이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짓은 그 이명박 정권 때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유인천 같은 놈을 저게 장관으로 앉히고 냉전 시대, 구시대의 낡은 인물들을 내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니까 점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민지, 경사, 백성들이 죽는 거 두렵지 않다 가볍게 여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기상 구생주 그 윗자리에 있는 놈들이 자기네들 후 잘 살려고 주지웅님에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시경사 이런 까닭에 백성들이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뭐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는 목숨이 산 목숨이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조리돌림하고 정의가 유린되고 있고 개판인데 이런 나라에 사느니 이민 가겠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유무의생이자 무릇 유 오직 무의생이자 살려고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의역하면 소박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무의생이자 잘 살려고 있는 놈들이 더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소박하게 사는 것이 현어 귀생. 귀생은 호사스럽게 사는 것보다 낫다, 현명하다. 호사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아주 소박하게 사는 것.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 겸손하게 아끼면서 색검 강조했죠. 보배라고 아끼는 것. 유의불능자, 있으면서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가 뭐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임금이 어떻게 주지육림 속에서 살겠어요? 나라가 경제가 엉망에 적자 되는데 이 윤관원 놈 지들 패거리하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검찰 이 특별수사비를 막 저것도 없이 영수증 없이 팍팍 쓰고 영수증 내려하니까 영수증 치우고 내놓고 이 지랄들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왕이 그랬듯이 일로이한 천하지민 한 번 내서 큰 용기를 내어서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도한 자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상탕방걸 무왕벌주하는 탕림금이 제후였지만 폭군 자기 위에 있는 천자 제거하고 무왕이 제후인데 위에 있는 주 아주 막 얼마나 악독한지요. 어린 아이들을 막 솥에 놓고 삶아요. 그런 무도한 짓을 했다고요. 주왕이. 이걸 견딜 수가 있습니까? 무왕이, 성군인 무왕이. 이런 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역성혁명의 논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지도자가 한번 잘못하면 만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돼요. 그럴 때 깨어있는 지식인들, 종교인들, 양심적 시민들이 일로 크게 한번 성을 내고 큰 용기를 내서 이거를 바로잡으러 해야 되고, 우리 깨어있는 모든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우리가 주말에 촛불광장에 나오고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일자리에서 조직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